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공작으로 엮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농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태블릿 PC로 수정을 했다는 등 정말 지금 와서 보면요, 언론사와 이 특검의 발표는 모조리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까지도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꺼내주질 않고 있어요. 특히 언론사 중에 지금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시청률이 뭐 1%가 나올까 말까 오락가락하는 그런 탄핵 전국 때 사기 날조 보도로 전 국민을 우롱한 JTBC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작 날조 보도를 오늘 폭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마저 통제를 하고 야당이라는 것들은 간첩들이 수두룩 빽빽해서 완전히 문재인 패거리들과 한몸이 돼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보겠다라고 투쟁은 고사하고 내각제 개헌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다 망해가는 놈의 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지들 밥 벌어먹게끔 해줬는데 그냥 더 먹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지금 빼줄래야 빼줄 수 없이 야당이라는 작자들이 반대라고 앉아있으니까 완전히 문재인은 빼주기 싫은데 명분을 막 계속 드립다 그냥 택배로 보내고 앉아있어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저라도 열심히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여론을 탁 뒤집어서 꼭 정상적인 정권교체와 더불어 죄송합니다. 더불어란 말은 쓰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전 세계에 알려서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어떤 집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기 공작을 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 최소원이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문을 수정했다, 이런 점과 또 드레스된 연설문이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이거 진짜 여러분 뒷목을 딱 붙잡고 들으셔야 됩니다. 드레스된 연설문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고요, 독일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의 이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대북관계의 청사진으로 제목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입니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호응을 받았던 그런 연설인데, 드레스덴 연설을 하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23일 네덜란드를 방문한 데 이어서 3월 27일부터 독일 순방을 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 비서관이었던 정호성은 독일에 도착한 후 가지고 간 청와대 업무용 컴퓨터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 3대 원칙이란 표현을 3대 제안으로 바꿉니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연설 기록 비서관실로 보내면 수정을 거쳐 부속 비서관실로 보고됩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중요한 연설문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수정 작업을 거듭하여 고쳤고 독일 현지에서도 수차례 수정 작업을 거듭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호성이 진술을 합니다. 자, 독일 현지에서 최종 수정 작업을 끝낸 정호성은 수정한 부분들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빨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한 단어만 빨갛게 표시해도 되는데 고친 부분 전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정호성이 문단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모두 27군데나 되었다고 정호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을 끝낸 정호성이 드레스덴 연설문 시안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뭐 한 명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럿이 6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쓰고 있는 이 공용 메일로 발송한 시각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하기 하루 전날 저녁이었던 셈이죠. 결론적으로 이 JTBC가 태블릿 PC에서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빨갛게 수정된 드레스덴 연설문은 대통령이 연설하기 하루 전 최종 시한에 불과했고요. 작성자는 정호성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포렌식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이 시안을 최서원이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JTBC는 드레스덴 연설이 있은 후 2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흐른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김태형 기자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게 날조보도가 아니면 어떤 게 날조보도입니까? 자, 손석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사전에 받은 원고에는 붉은색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김태형이,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은 총 13페이지의 분량입니다. 30여 곳에 붉은색 글씨가 발견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단 전체부터 일부 문장은 조사에만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희는 대통령이 읽은 최종 원고에는 물론 붉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과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태형, 대략 20여 군데가 다릅니다. 어미가 바뀌거나 표현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최순실 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손석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라고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다만 청와대의 상당수의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 그것도 대체로 완성된 형태의 파일이 작성 직후에 전달됐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이 자들은 아예 작심을 하고 최서원이 보지도 않은 연설문을 받아본 것처럼 적시를 했고, 8시 저녁 메인 뉴스 때 누가 보더라도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한 것처럼 방송을 해서 선동질을 하면서 나중에 핑곗거리를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멘트까지 날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 JTBC 8시 메인 뉴스라고 하면요, 지금은 볼 일 없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아주 빅히트, 제일 전성기 때였어요. 그때 8시 메인 뉴스에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저딴 식의 보도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예 최순실이라고 적시를 했잖아요. 최순실이 읽어본, 건네 받아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특히 손석희의 마지막 멘트를 보시면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을 했지만,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부분을 거론하기 전에 강원도 업무 보고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TV 화면에 붉게 수정된 표시가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반복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여주니까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도 사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손석희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사전에 받은 원고에는 붉은색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딱 받아본 것처럼 딱 적시를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태형이라는 이자도 최순실 씨가 받아본 연설문의 총 페이지는 13페이지 분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멘트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 같은 것으로 그 장면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하여금 실감나게 연출을 해가지고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로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태블릿 PC를 통해서 사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이 손석희와 김태형 기자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시청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짓거리를 했던 인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죠. 지난주와 어제 제가 2번의 방송에 걸쳐서 다뤘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이라는 작자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각종 매체에 돌아다니면서 독일에 300조를 은닉했다라는 것을 배배 꼬아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무슨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처럼 말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이젠 그때는 뻐꾸기 마냥 이 새 지역바닥으로 나불나불 대다가 이제는 근거가 없고 막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헛소리를 해대는 방송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옥중에서 최서원 씨가 안민석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최소한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안미석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 애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지 혼자. 하루빨리 이자를 허위사실 등으로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해서 의원직 박탈과 더불어 죄송합니다. 또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손마귀가 이걸 진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이런 건 또 잘 지어요. 이 무인도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남은 여생을 바닷물만 퍼먹고 살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로 지금 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 10,000배를 때려갖고 이자의 재산을 몰수를 싹 다 갖고 생거지를 만들어 놓고 무인도로 보내야 돼요. 저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욕한 거 아니잖아요. 안민석 저자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으로 감옥에 있는 최서원을 찾아가서 이 박영선하고 같이 이 박영선이 수감되어 있는 그 최서원의 방문을 뻥뻥뻥 발길질을 하고 안민석은 이 증거도 없으면서 최서원에게 불법 무기상가 무기거리를 했다라고 협박을 하고 최서원에게 무기 지정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감옥에까지 쫓아가고 협박질을 한 인간입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런 인간을 경기도 오산 지역 사람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뽑아준단 말입니까? 오산 시민들은 도대체 뭐예요? 죄다 종북들만 모여 사는 그 종북타운입니까? 묻고 싶고요. 아무튼 JTBC의 날조 보도와 특검의 조작 날조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래서 정호성이 공무상 비밀 내용을 최서원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런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는 또 다음 영상에 제가 알차게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멀쩡한 대통령을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을 파괴하면서 탄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JTBC 같은 사기 언론사의 찌라시 같은 날조 보도를 검찰이 인용해서 이거를 또 검찰이 조작 날조 수사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런 또 조작 날조 공소장을 법원이 또 그냥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래서 탄핵을 시켜버리는 이런 놈의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자체가 큰 문제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99.9%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분명하고 나머지 0.1%의 희망을 가지고 정상적인 보수국민과 세력들이 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고 무슨 여론조사기관이고 정치한 인간이고 여야고 아니고 나라가 국가 이런 거는 다 무너지고 망하든지 말든지 일단 지들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돈이면 다야. 보수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돈 좀 벌고 구독자 느니까 그냥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한탕에 먹고 외국으로 뜨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명확한 건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런 허위 보도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폭삭 망하게 해버려야 돼요. 저것들 망하지도 않지. 그동안 번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빌딩을 몇 개 지어도 지을 겁니다 아마. 자, 100%가 굴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사들도 당시 특검의 조작 날조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정 보도를 하나 둘씩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좀 더 확실하게 쪼여야겠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기어들어와서 또랑물을 흐려놓듯이 이 윤석열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방의 검사 하나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온갖 조작 날조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인사들을 그냥 적폐청산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싹 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냥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무너졌는데 이놈은 입만 열었다 하면 헌법 가치 무슨 법치주의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처럼 그냥 싹둑 잘라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구속에 재구속까지 시켜놓고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수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쇼를 하다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친어머님이신 유경수 여사의 생가까지 찾아가갖고 딸은 감옥에 집어넣고 엄마한테 가갖고 자신은 검사의 소임을 다했다. 네 소임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냐? 이런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을 비호 찬양하는 넋 빠진 소수의 정신 나간 국민들이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 했던 때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탄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들을 정말 보수가 아닌 사람으로 보고요. 돈 몇 푼 받고 알바 뛰는 이 좌익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현혹되시거나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야 되고 이 썩어빠진 보수 세력들을 싹 다 몰아내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서 문재인 정권을 싹 다 몰아냅시다. 파이팅 하시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무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맑고 깨끗해질 때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